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접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지금 심평원, 건보를 기다리셨다면 아마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계셨을 심평원 공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심평원 자기소개서 굉장히 바이트가 많아졌죠. 이전에 비해 바이트가 굉장히 많아졌고 여러분이 담아야 하는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담아야 하는 내용을 어떻게 가독성 좋게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이게 작성할 수 있을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통 행정직과 심사직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요. 이 행정직과 심사직의 직무기술서 안에 있는 직무수행태도를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수행태도에서 뭐 개방적 사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내가 개방적 사고를 발휘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은 A 경험이 있지 뭐 데이터를 분석했던 경험은 B 경험이 있지 이런 식으로 태도에 맞춰서 경험을 먼저 분리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A 경험, B 경험, C 경험을 쭉 나열하신 다음에 이 A 경험에서 내가 개방적 사고를 발휘했던 경험은 뭐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서 성과를 냈던 경험은 뭐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좀 작성을 해두신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시작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고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1번부터 4번까지 작성하는 법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발한 직무 역량과 과정을 기술하고 어떻게 심평원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가 지난번에 2배가 됐죠. 2000바이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문항 작성하시기 전에 해주실 게 직무기술서에서 수행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사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기술서에서 내가 입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거를 먼저 쭉 살펴보시고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먼저 매칭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맞춰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만약에 2020년 상반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분이라면은 이 차별화된 본인의 핵심 경쟁력 이거를 구체화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책임의 자세, 어떠한 노력하는 자세, 어떠한 역량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은 이거를 경험과 비교해가면서 직무수행 태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해서 직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역량을 구체화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무나 보건, 병원 관련 경험이 좋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직무 관련해서 하셨던 소재를 먼저 발굴해주세요. 그 다음에 종종 이런 문항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개발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냥 저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정도로 끝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끝내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무언가 더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 학업 이상의 자발적 학습을 적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자발적으로 논문도 찾아보고 수업도 이수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무로서 입사해서 하게 될 일과 비슷한 일, 비슷한 직무 역량을 끌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먼저 작성하기 전에 정리를 해주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노력, 과정, 성과, 입사 후의 목표, 어떻게 기여할지를 정리해주시면 제가 1, 2번과 3, 4번을 나눠서 문단을 분리해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인재 직무로 성장하기 위해 혹은 어떠한 심평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직무 역량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중요해. 이를 위해 내가 어떻게 역량을 쌓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째, 무엇을 통해 뭐를 쌓았습니다. 둘째, 셋째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게 가장 먼저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고 첫째, 둘째, 셋째로 작성하셔도 좋지만 이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여러분이 그 역량을 쌓기 위해 얼마나 단계적으로 노력해 왔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이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어떤 걸 들었고 둘째, 이를 경험에 적용하여 어떤 걸 배웠습니다. 셋째, 이를 활용해서 의료질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구체적으로 더 좋게 풀자면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이 정도로 이 역량을 쌓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걸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내가 쌓아온 역량은 업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도 어떠한 역량을 살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문단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 문단 갈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저희 입사 후 포부 풀어볼 예정입니다.
입사 후 어떠한 역량을 기반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심평원의 어떠한 거에 기여하겠습니다. 심평원의 어떠한 목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어떠하게 하겠습니다. 내 역량을 살려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둘째, 셋째, 혹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뭐에? 심평원의 어떠한 면에, 어떠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이처럼 어떻게 노력하면서 심평원의 어떠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심평원의 뭐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항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번 살펴볼게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최대의 효과를 끌어낸 결과물 작성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 부족에 대한 얘기는 공기업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많이들 활용하셨을 텐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활용하셔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0년도 상반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문항들 좀 살펴볼게요. 먼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던 경험, 목표 달성 과정에서 직면한 공동의 문제점. 이 공동의 문제점이 만약에 자원 부족의 문제였다면 이 문항 끌고 와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이 경험이 공동의 목표와 관련된 경험이면은 활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목표는 의료질 향상이나 혹은 공익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1, 2, 3, 4번 전 문항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이 1, 2, 3, 4번 작성을 하실 때 단순히 의료질 향상, 보건에 관한 경험도 좋지만 무언가 공익 창출을 위해 나라의 이익을 위해 내가 어떻게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도 갖고 와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자원은 보통 여러분이 일정이 타이트해서 일정이 부족해서 이런 소재를 많이 주시는데 일정보다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종종 특정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이 기기, 어떤 기기나 환경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작성을 해주세요. 이런 정말 눈에 보이는 부족함을 갖고 와주시는 게 좋고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2000바이트,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두 단락으로 나누기엔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 경험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심평원에서는 이 문항을 통해서 네가 정말 지원자 본인이 정말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는지 우리 500자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라는 의지를 볼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락을 구분하는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목 2개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띄어쓰기로 단락을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준,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부족했던 자원별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은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어떻게 노력했는지 단계를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자원을 기준으로 삼아야겠다를 생각하셔서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이트가 길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갖고 어떻게 꼼꼼하게 분석했는지 어떤 꼼꼼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저희 공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세 있죠? 이걸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녹여주시면 좋고 환경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결국 해내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항은 뭐냐면요. 너희가 입사해서 충분히 이런 환경이 있을 거야. 자원이 부족한 환경이 있을 텐데 이때 에이 뭐 어차피 부족해서 예산 부족해서 안 돼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도 결국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를 이 문항에서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전에 이거 봐주시면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경험과 상황 그리고 복합적으로 자원이 부족했던 문제점 내가 어떤 노력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쭉 풀어 나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작성법 볼게요. 활동 당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자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2가지씩과 목표가 주어졌던 상황 설명해 주시고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원 부족의 문제가 터졌네요. 이로 인해 어떠한 자원이 부족해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세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 만약에 자원별로 띄어쓰기, 단락을 구분할 거라면 어떠한 자원의 부족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혹은 어떤 업무 먼저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1, 2, 3단계 나눠주신 다음에 자료를 찾고 협의를 하고 유관부서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걸 한 3개 정도로 딱딱딱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노력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셨던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세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항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3, 4번은 다음 강의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